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최근 확진자 한 명으로 많은 접촉자가 발생했지만 잘 대처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대처할 시스템을 믿고 클럽에 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럽에 방문한 분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하고 오목을 두는데요. 상대방 알이 3개 놓여 있을 때 또는 한쪽이 막혀 있어도 상대방 알이 4개면 자신의 공격을 멈추고 막아야 하잖아요. 자기 수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이 길을 내고 있는 걸 보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7일 인도 LG 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스틸앤가스 노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했고요. 주민 10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LG 폴리머스 경영진이 독성물질 관리 소홀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요. 인도 환경재판소로부터는 5억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81억 원 공탁을 명령받은 상태입니다. 외국에 특히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들이 이런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어서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민주연대 단체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국제민주연대는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 해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를 대응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나 인권 이슈를 국내에 소개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를 하시는 시민단체인데 인도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국장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특히 인도는 1980년대 보팔이라는 미국 기업에서도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많은 인명 희생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또 한국 기업에서도 또 일어나서 굉장히 참 안타깝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동 보고서에는 근무자의 실수 때문에 가스 누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인재인 거죠, 확실히? 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봐야겠지만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요. 현재 인도 환경재판소라는 곳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환경재판소라는 곳이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또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이게 잘 진행이 될까요? 예, 인도 환경재판소는 인도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네. 환경 관련된 사안들만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판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진실은 인도 당국과 LG 쪽에서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인도 당국과 LG화학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현재 인도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회사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LG화학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한데요. LG화학이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LG 여수화학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가지고 노동자 5분이 부상을 입었던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LG화학이 포함된 여수 산업단지에서 그 대기질 측정 관련돼서 이제 조작 의혹이 있어가지고 신학철 부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비록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네. 우리 LG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갖고 제대로 대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LG화학연대가 응답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 사실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보통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물론 이제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도 이제 사법 처리가 되긴 하지만 이제 벌금 액수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네. 또 이런 사법 처리 수위도 매우 낮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시스템이나 설비를 다 바꾸려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그 생명에 대해서 기업들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관행들이 그것에 있다 보니 당연히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못 갖추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마음이 더 아픈 이유는 이런 공장들이 있는 국가가 대부분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가난한 국가에 이런 한국 대기업이 들어갔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은 크지만 그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적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꼭 있는 거예요. 제가 괜한 의문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소위 말해서 위험하고 더럽고 그리고 이제 복잡하고 힘들고 이러한 업종들, 화학도 그렇고요. 우리는 예전에 섬유가 업종이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진국에서 있다가 이제 우리 같은 한국으로 왔었고 또 한국에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니까 다시 동남아나 중남미 같은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역사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현지 정부들은 사실은 그냥 고용 창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업들 투자 유치에도 우선이다 보니까 네. 뭐 노동자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권리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게 역사적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이제 유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일본의 레이온 기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고 또 발암물질 성명 공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고 다시 이게 동남아로 간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인도 같은 나라의 국가에 이런 사고가 터지면 더 좀 주의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최근에 신남방 정책의 구체적인 비전을 밝히면서 개발도상국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화려합니다. 내용들은.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인도야말로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이 핵심 국가로 삼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침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인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사법 관할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저임금과 낮은 규제를 보고 갔기 때문에 정부나 한국 정부도 그렇고 현지 정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은 근본적인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한국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대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신한방 정책에 있어서 기본은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나 안전, 권리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시스템으로서 이것들을 같이 보호하면서 경제협력을 증강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협력도 이뤄낼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모범국가로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인 사람에게 중심이 맞춰져야 진정한 상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계신 국제민주연대에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집중해서 모니터하고 계신데 사실 창피한 사례 너무 많죠, 국장님? 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니터하셔서 발견하신 후에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해당 기업에 연락을 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요. 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도 알리고 그리고 또 정부에도 알려서 임대주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사법적 혹은 이제 비사법적 방법들을 추구하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사법관할법 문제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인권 침해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제 그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던가 그 기업 스스로가 또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그렇죠. 산재가 너무 많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우리가 이런 산재를 줄이지 않으면 산재 문제만 놓고 봐더라도 특히 우리가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재를 줄이는 어떤 그런 체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외국 나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대응하면서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안 그런데 왜 외국 가서만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활동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더 심한 경우도 많구나. 우리가 한국에서 오히려 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시하고 또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외국 네. 가서도 똑같이 벌어지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의 산재 문제도 사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해외 밖 어려운 나라의 인권이라든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시민단체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시민단체에 맡길 게 아니라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의 뒤에서 정부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감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을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국제사회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한국 기업이 자국적 기업의 효과를 하는 것이죠. 인도에 가서 사업을 하든 동남아시아 사업을 하든 했을 때 네.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요즘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업의 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이 국제사회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이런 국제사회에 발맞춰가지고 제도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들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던 부분인 것이죠. 비록 이제 법적인 어떤 강제력은 없더라도 이를테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을 적어도 공개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한국 기업들이 이런 가이드라인 제대로 지키지 않는구나라는 해선의 정보라도 공개될 수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감시와 처벌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세워져 있는 공장이 정말 그 마을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아프게 하거나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정말 대한민국의 기업이 제대로 된 위상과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기업들은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지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 있고 또 이런 상생 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뭐 병원을 지어준다거나 학교를 지어준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LG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